먼 옛날 전국시대 이야기이다. 어둠 속에서 어떤 사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잠시 후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곧 눈을 떴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며칠째 결투에서 죽인 사람이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 사내는 숱한 결투에서 살아남았다. 운을 타고났다. 궁궐에서 국왕이 검객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는 이 기회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국왕이 검술에 신취해서 검술 시합에 참가할 검객을 3천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검술 시합이 열렸는데 이것은 날이 선검으로 시합하므로 참가한 사람이 피하는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 사내는 자신의 칼솜씨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도중에 산속에서 또다시 어둠을 맞게 되었다. 그는 쉬어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 깊은 산속에 민가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서둘렀는데 생각보다 꽤 먼 곳이었다. 점차 가까워지는데 그곳은 외딴 집이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사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알고 기다렸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저는 멀리서 보고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값을 치를 테니 방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자 돈을 거절하더니 잠시 후 부탁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 무서운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것을 쫓아달라는 것이었다. 그게 누구인지 묻자 그건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무공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그 이야기에 알았노라고 답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생긴 무엇인지 궁금했다. 칼을 쥐고 밖을 보는데 그는 졸려서 얼른 끝내고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잠이 살짝 들었는데 밖에서 살기가 느껴져 얼른 정신을 차렸다. 바깥에는 누군가 보였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고 손가락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손톱이 튀어나와 있었다. 얼른 칼을 뽑아 들었다. 그때 그것이 갑자기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그 순간을 노려 칼을 찔렀다. 그러자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그는 긴 검을 가졌으므로 좁은 방 안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에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몇 합을 겨루보니 서로 만만치가 않았다.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상대를 읽고 있는데 그것이 접근해오며 공격해왔다. 그는 공격을 막았다. 그 귀신 또한 이 사내의 공격을 무의로 만들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멈춘 찰나 귀신의 동작을 보고 사내는 짧은 기회를 보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직감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는 귀신의 팔을 베고 어느새 그 검이 귀신의 몸에 들어가 있었다. 귀신이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 사내가 나직이 물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자 얼굴의 모습이 변했다. 아까 기다리던 그 사람이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처럼 강한 사내는 처음 보았소. 그래서 당신과 한 수 겨루고 싶었소. 칼에는 혼이 깃들고 칼은 결국 자기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 당신에게 이 보검을 주겠소. 곧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검객을 맞이하게 될 거요. 그때는 당신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요. 그때 이 보검이 도움이 될 것이요. 하고 허리춤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자 그자의 몸이 다시 멀쩡해졌다. 잠시 후 바람이 일더니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는 이튿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궁궐에 도착했다. 그리고 몇 번의 시합 후 실력을 인정받아 왕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다. 내가 사용하는 검술이 무엇이냐? 국왕이 물었다. 제 검술은 상대의 수를 읽고 대응하여 실수나 허점을 노립니다. 라고 답하고 자신은 여태껏 져본 적이 없으며
누구든 죽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다음 시합이 열릴 때까지 쉬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기술을 10분 발휘해 연전연승으로 국왕에게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실력을 지닌 자가 왕을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얼마 후 그 자는 삿갓을 쓰고 나타났다. 국왕이 미리 나와서 칼을 비스듬히 옆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왕을 아련하는 자리임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당당히 국왕의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물었다. 그대의 검술이 어떤 것이길래 패자와 함께 나를 찾았느냐? 왕은 그 검객의 실력이 궁금했다. 저는 10걸음 안에 드는 자는 그 누구든 그 목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리를 경계로 안팎에 적수가 없습니다. 그 검객이 말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검술은 먼저 이익을 보여줘 그것에 현혹당한 상대가 공격할 때 그 틈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검술을 즐기신다고 하여 대왕 앞에서 검술에 빼어난 자와 상대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잔해를 당할 자는 없겠군. 저에게 대왕 앞에서 한 수를 쓸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것을 본 시골 사내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한눈에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왕은 그에게 휴식을 권하고 다시 청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 그래서 7일 동안 실력자를 가리려 시합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검객이 사망했다. 결국 뛰어난 검객 5, 6명 정도를 뽑았다. 7일 후에 국왕이 그 검객에게 말했다. 오늘 그대가 겨루어 보시오. 그러자 그 검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대가 지닌 검의 길이는 어떻게 되시오? 저는 검의 장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3가지 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천자의 검, 제후의 검, 서민의 검입니다. 천자의 검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천자의 검은 다른 나라의 성을 검의 끝과 손잡이 그리고 날로 삼습니다. 이 검을 세우면 위로는 구름을 가르고 내리 찍으면 아래의 땅의 흐름을 절단합니다. 이것은 제후를 울곧게 하고 천하를 제압하는 검입니다. 그렇다면 제후의 검은 무엇이오? 제후의 검은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가 검의 끝을 이루 청렴한 자와 호걸들이 날과 손잡이가 됩니다. 이 검으로 겨누고 휘두르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천하에 상대할 자가 없는 검입니다. 그러면 서민의 검이란 무엇인가? 서민의 검이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투박한 가끈에 옷은 짧으며 헝클어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음성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데 위로는 목, 아래로는 패나간을 겨눕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더라도 나라에 실익이 없는 닭싸움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더니 예정된 시합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모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객들은 그 이야기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소문의 그 검객은 장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다. 이후 국왕은 더 이상 검술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3개월 후 남아있던 검객들이 하나둘 차례로 모두 목숨을 끊었다. 그 시골 사내가 보검을 들었다. 그 사내가 검을 빼자 어디선가 광풍이 불어왔다. 그것이 그를 휘감더니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그가 다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 외딴 집이 보였다. 그는 그 집을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그 시골 사내는 검객의 모습을 했던 철학자를 찾아 떠났다.